고구리. 여기서는 오늘날의 중국 및 한국, 조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국 및 한국, 조선은 모두 고구리를 자기 본국의 원시 민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건 지금 벌써 발의를 딱 끼었어요. 이 17년 겁니다. 지금은 달라졌어요. 백과사전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고구리는 언제 세웠고 뭐고 정치 경제는 뭐고 쫙 나와 있습니다. 왜냐? 자기 역사니까. 자기 거라는 주장을 이제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17년 것을 이렇게 얘기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없던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는 자기 역사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고구리는 훌륭한 나라라고 주장. 막강한 나라라고. 그리고 한반도를 지배했던 그런 민족으로 쫙 들고 나왔어요. 근데 17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모두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내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자기 거냐는 걸 이때는 주장을 해요. 지금은 왜 고구리가 우리 거냐 주장 안 해요. 그건 주장할 필요 없어요. 자기 것이 됐으니까. 그리고 고구리는 훌륭하다고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17년, 6년 전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그 나라 이름 자체가 서한의 현도군에 고구리현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요령성 신비년 경내에 세웠기 때문에 고구리라고 했다. 나라 이름이 한 나라에서 간 거예요. 또 실제로 이 역사적인 사실에 현도군 내에 고구리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구리를 세우기 전에 추모가 고구리를 세우기 전에 고구리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고구리는 자기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5세기 후 고구리는 고리라고 이름을 줄였었다. 이게 제가 책을 한 권 내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안 하는데 여기는 벌써 치고 나왔어요. 고구리는 고리다. 그래서 중국 황제로부터 고리왕이라고 책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구리가 망하고 200년 뒤 조선 반도에 나타난 왕씨 고리는 그 개성국이 아니다. 여기서는요, 왕씨 고리국은 우리 역사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추모가 세운 고구리와 왕씨 고리를 띄어내는데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오고 굉장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해서 막 보탈에 나와 있고 굉장합니다. 나라 이름이 왜냐? 그때 당시 고리라고 했거든요. 이 고리와 이 고리는, 이 왕씨 고리는 다르다. 이거 아주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살려야 된다. 거꾸로. 그러기 위해서는 고구리가 고리라고 255년이나 썼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고구리 정권이 중국 중앙왕조의 지방행정조직 특성을 가졌다는 것을 뚜렷하게 반영한 것이다.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쪽에서 벼슬을 내렸던 것들을 쫙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은 지방행정조직이야 이러니까 이때 고구리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가 절대 아니다. 자, 지금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 말고 역사를 전공한 사람, 그것도 뭐 고대사를 전공한 사람, 그 다음 고대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구리사를 전공하는 사람 이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책봉을 했어. 한번 보세요. 도독 영주 제군사, 도독 영평 제군 주재 군사, 도독 요해 제군사 이렇게 행정관 관할권으로 관직을 쭉 줬어요. 그리고 435년 이후 역대 고구리 왕들은 영호동 이중낭장, 영호동 이교의 이런 직함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중원에서 계속 벼슬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방정권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논문이 나왔어요. 많이 논문이 나왔는데 결정적인 사론, 걔들은요 번속 이론이라는 걸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냈어요. 그걸 완벽히 뒤집을 수 있는 사론이 아직 우리는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얼마 많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 이걸 뒤집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학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또는 학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그냥 걱정 안 하면 됩니다. 염려할 거 없다 그러니까 염려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고구리, 지금까지 발해 먼저 볼까요? 예, 그 고구리 먼저 나왔으니까 발해는 그냥 간단합니다. 걔들이 발해는 말갈률 주체가 된 정권이에요. 고구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해까지 모든 것들이 자기 역사로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제 신라만 우리 역사다. 그 이전에 사만만 우리 역사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백제 신라는 우리 역사냐? 좋아, 역사는 역사야. 역사인데 역사 내내 반식민지 노릇을 했지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어 라고 주장합니다. 자, 보세요. 백제입니다. 백제는 본디 고대 중국 동북지방에 동북쪽에 있던 부여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조선 반도 서남부에 세운 나라. 그래서 백제의 통치 계층은 중국에서 내려간 부여인으로 그 하층 백성인 한인과는 다르다. 그리고 백제는 궁극적으로 660년 당나라가 신라와 연합하여 쳐들어가 멸망하였다. 자, 이렇게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것을 세운 주체적인 국가는 중공의 역사인 부여인들이 내려가서 세운 나라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번속 국가가 이 얘기할 때 잠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백제도 번속이다. 신라는 조선반도 국가 가운데 하나다. 전설시대에 일어나 나라를 세워 992년에 이뤘다. 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503년에서 나라임을 신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림도독부입니다. 계림도독부는 당조가 신라 영토에 세운 기미도독부인데, 도독은 신라왕이 맡았다. 이건 뭐냐면 당나라의 기미도독부인데, 이 도독은 누구냐면 신라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조로부터 계림도독을 위임을 받았는데 200년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반식민지.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삼국을 통일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삼국 통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순간 남북국 시대라는 말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세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을 통일했다는 순간 북쪽에 있는 발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평양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 고리가, 다시 말하는 왕건이 세운 고리가 진실한 통일이다. 그 앞에 삼국 통일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고리는 진실한 통일인가?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 고리는 어떠냐? 이 고리 500년 가는 동안에 그중에서는 5대, 송나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심지어는 명나라까지 500년 동안에 바뀝니다. 그쪽에서. 근데 모든 나라에 소위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역법을 썼고 책봉을 받았고 했다는 겁니다. 자, 5대 때는 후당에 조공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는 송나라에 종본 관계를 맺었다. 그 다음에 요나라 때는 요나라에 또 공물을 바쳤고 책봉을 받았으며 연호와 역법을 받들었다. 그리고 금나라 때 정봉관계, 몽골 때 정봉관계. 뭐 이건 잘 아시는 거예요. 몽골 때 원나라가 원일전쟁 때 원은 고리에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정봉관계를 유지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명나라 때 들어와서 그 앞에 좁은 부분입니다만 정봉관계가 정식으로 되었다. 그거로 고리 500년도 정봉관계에 있었으므로 반식민지였다. 자, 명나라 때 조선왕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조선왕조 해놓고 조선왕조에다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표를 그래놓고 개국국왕 이성계. 그런데 국가격연이라는 게 나와요. 국가격연. 국가격연에 뭐라고 하냐면 대명천지 숭정이룰이 국가격연이래요. 조선의 국가격연이 대명천지 숭정이래요. 그러면 종본관계는, 걔들은 아예 종본관계라는 카테고리를 주고, 백과사전에, 이거 백과사전 내용입니다. 중국 명조와 청조의 번속국이었다 라고 아예 표를 만들어서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법률도 사실 우리나라의 법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법률이 많았었죠. 그런데 대명률만 썼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 숭정일월이란 말이 정말 우리 국가 격언으로 썼느냐고 봤더니 아니에요. 송시열이가 청나라의 항복하에 반대해가지고 바위에다가 대명천지 숭정일이라고 쓴 적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대명나라가 하늘과 땅이고, 그 다음에 황제가 썼던 연호조 숭정이라는 건 해와 달이다라.
뭐 사대주의 극치를 이루는 얘기죠.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사대주의는 남다른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 사실은 이 두 나라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봉 관계로 봤을 때 번속국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번속이란 게 뭐야, 나는. 그래서 그 백과사전에, 백과사전 그 자체에 번속이란 게 뭔가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번속국이라는 것은 거기서 얘기한 겁니다. 내정, 외교와 경제 같은 방면에서 다른 나라에 종속되어 일정한 정도 속박되는 것을 말한다. 전형적인 번속국 형식으로는 부용국이나 반식민지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반식민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는 지금 조선시대까지도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는 단 한 번도 주체적으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 번속국 중에 보면 번속국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근데 그 번속국 중에 제1번 타자가 조선입니다. 중국 번속국 조선은 서한이 시작되면서부터 조선 반도에 세워진 국가들은 모두 중국의 번속국일 뿐이었다. 청조가 일어나기 이전 조선과 명조는 전통적 정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명나라 홍무원년 주원장이 사신을 보내 조선에게 옥세와 조서를 내렸는데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정본 관계가 성립됐다. 그러니까 서한시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전체가 다 번속국이라는 거.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었던 그건데, 청나라 때문에 약간 명나라 때고, 청나라 때도 명나라 연호를 사용을 정지하고 명조와 모든 관계를 끊고 청조를 종주로 받들었다. 끝까지 종주로 받들고 고로 번속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끝났느냐?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청군은 전쟁에서 패해서 청정부가 일본과 마관조약을 맺습니다. 마관조약을 시모노세키 조약을 말합니다. 이 마관조약을 맺음으로 해서 조선은 독립을 확인함으로 해서 청조와 조선의 정본관계는 끝났다. 다시 말하면 모든 역사상의 정본관계하고 반식민지였지만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탈핵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비로소 정본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처음으로 독립을 한 겁니다. 이게. 자, 지금까지 쭉 지금 여러분들이 그쪽에서 나온 백과사전을 봤는데, 이처럼 그쪽에서는 거의 완벽하다고 할 만큼 이건 엄청난 논문과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어가지고 나온 것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이 문제를 다음에 결론에 어떻게 우리는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도를 가지고 썸마리를 하는 걸로 하고 우선은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번에 이제 중공의 가장 큰 포탈인 백도백과에 우리 역사를 어떻게 국사화를 했고 그걸 어떻게 일반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쭉 보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 결과가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위 충격으로 다가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에 있는 지도들은 전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고교 국사에 나온 지도들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위 고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의 세력 범위. 그리고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동이족이라고 막연하게 해놨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까 교과서라든가 또는 그 포탈에 나온 내용을 봤었을 때 BC 2334년부터 있었던 조선은 그쪽에서 이미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고구리가 BC 37년부터 AD 668년.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구리는 이것은 우리 국사책에 나온 겁니다. 우리 국사책에. 고교 국사에 나온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구리는
침탈을 당했고 소유권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딱 이 지도를 보면 굉장히 그럴듯해요. 이게 보면은 이거 고구리고 신라, 백제, 삼국인데 고구리가 대단하군.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바이두 백과, 백도 백과에 나와 있는 지도입니다. 그럼 여기 북이, 동이, 북제, 거란, 흑수, 송말말갈, 백삼부하고 고구리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삼국은 인정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기서 고구리는 자 보세요. 한강 이북은 전부가 이제는 자기 역사입니다. 소유권 등기 완료. 그러면 지금 백제와 신라 요거만 대한민국 가져라.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딱 두 장의 고구리에는 딱 두 장의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지도를. 여기 보면은 조선과 한국인의 고유 영토는 요거다. 요거다. 백제와 신라 요거다. 조선과 한국인의 고유 영토는 이 부분이다. 그럼 이건 뭐냐? 예맥계 졸본 부여 가로 이게 바로 고구리입니다. 고구리 전성시대의 강역이다. 그리고 이때는 고구리가 바다를 건너 일본을 정복했다. 강개토 태양비하고 있는. 고로 이것은 전부가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고 조선과 한국인의 고유 영토는 이거다. 이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강 이북을 한강도 아니에요, 이거죠. 예. 요걸 소유권 등기 완료. 그 다음에 발해 5공과 신라 5서경 해놨어요. 자, 이걸 우리가 남북국 지도입니다, 이게. 남북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우리 역사책에 나온 남북국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이게 대동강인데, 대동강 허리를 두고 이쪽에는 이제 우리는 발해라고 했는데, 좋아, 그 발해? 이것은 우리 중공의 역사야. 그래서 소유권 등기 완료.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신라 백제, 이건 기미지배, 반식민지, 이쪽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잘 보세요. 요건 지금 663년 당나라가 계림도독부를 설치했다는 담기양의 중국 역사 지도지입니다. 1991년에 만든 거. 이 지도에 보면 금성, 계릭도독부, 도독부, 그 다음에 웅진선, 웅징도독부, 평양 안동도독부, 도호부, 전부가 다 자기 역사예요. 적어도 신라를 인정한다고 그러지만 이건 반식민지. 고로 저는 가등기 완료. 자, 고리, 송, 요금, 원가의 종본관계 가등기 완료. 그 다음에 조선, 명천국의 번속궁 이것도 가등기 완료. 이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것을 결론을 해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이 훔쳐가 자기 역사로 만든 역사는 BC 2333년 당군조선부터 AD 927년 발해가 멸망할 때까지 3260년입니다. 그 다음에 번속국, 다시 말하면 반식민지로 취급하고 있는 국가로 전락한 역사가 신라 계림도독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했다는, 일본에 의해서 독립이 됐다는 시모네스키 조약까지 1272년 이렇게 해서 5000년 역사가 완전히 해체돼 버렸어요. 이게 동북공정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적어도 한국 사람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고 한국 학자들은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게 대한 논리를 펴고 반격을 해야 될 때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하겠냐는 거야. 5000년 역사가 지금 완전히 지금, 그리고 이게 그냥 포털에 돌아다니는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대동강 이북은 빨갛게 해서 중공 땅으로 해서 이게 영문으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SAT 미국의 입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기까지도 이런 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문제가 어떻게 심각한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일부다라고 한 것은 이처럼 모든 중화인민공화국 사람들이 잊고 생각한 것을 명확하게 대변한 것이다. 트럼프한테 10분 동안 역사 얘기를 하면서 코리아는 사실상 차이나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해본 얘기가 아니야. 어떻게 G2 정상회담에 10분간 역사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2017년 이미 시진핑은 코리아는 차이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미국에다가 통보한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지금까지 봤던 백도백과사전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미 1996년 1차 국책 역사 침탈을 시작하여 2002년 2차 국책 역사 침탈인 동북공정을 시작했고 2007년에서 2년을 연장하여 2009년에 완성하여 학술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침탈은 끝났고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바로 그 문제를 제가 이 책에다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동북공정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문제를 다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어떤 분이 썼습니다만 글자도 적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제본하기 어렵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글자를 적게 했는데 그냥 이것은 사전과 같은 겁니다. 이걸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전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뽑아서 연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봐야 되고. 자, 한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는지 잠깐 좀 뒤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어? 20년 동안 뭐 한 거야? 라고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월 28일 동북공정이라는 선전포고로 역사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역사전쟁이라는 말도 KBS하고 제가 할 때 처음 발표했었던 내용이 역사전쟁이었습니다.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는 2003년 말해야 돼 알게 돼요. 거의 진행이 된 사실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몰랐습니다. 2003년에 그쪽 소위 그 홈페이지가 공개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자초지종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어린애부터 시작까지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공 대상 앞에서 시위를 하고 대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뭐 을지문덕 장군 옷을 입고 데모를 하고 빨간 장갑을 하고 와서 이 열기가 대단했어요. 이게 딱 그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도 부담이 됐지만 중공 정부에서도 심각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학술적으로 해결하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학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두 나라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할게요, 제가.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 살고 있어. 살고 있는 어떤 놈이 지도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고구리 역사 하나를 가지고 우리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중공에서 자기 역사라고 들이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서 양쪽이 크게 역사 전쟁이 일어났을 때 회담을 하러 보낸 것이 한국 학자들이에요. 그럼 거기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당신 말은 틀렸어. 이것은 우리 땅이야. 이건 우리 집이야. 당신이 자기 집이라고 얘기 등기한 건 잘못된 거야. 이래서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간 학자들이 다시 말하면서 소유권을 가지고 싸우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가가지고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요건요, 네 번이죠. 4차까지 회의한 내용을, 발표 내용까지 제가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실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당신들은 이렇게 역사를 왜곡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발표를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돼서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반드시 제시해야 돼. 그러죠? 너희들이 소유권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거야 라고 우리 소유권을 주장해야 돼.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중화인민공약의 전략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그 경과를 제가 자세하게 썼습니다. 여기서 구동조니라는 소위 작전에 걸린 거예요. 구동조니는 중공이 모든 외교에 써먹는 아주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건 핵무기나 마찬가지예요. 구동조니는 우리가 서로 같은 얘기는 그걸 대해서 논의하고 구하고 서로 다른 것이 있으면 그냥 미뤄두는 것이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되 우리끼리 맞는 것만 얘기하고 서로 이견이라고 생각하면 쉽네요. 이견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이견을 하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학술대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안 하더라도 첫째 번째 딱 해서 그 문제를 딱 해서 문제 제기를 해놨어야죠.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이러저러해서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 거라고 그것이 재판이 중지되더라도 해놔야지 그것이 우리 것이 되고 나중에 싸울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고구려는 아름다우고 고구려는 좋은 나라고 언제 나라를 세웠고 어느 강미 옆에 있고 이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 집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다 페인트를 파란 걸 빼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나무를 어디다 심고 이 짓도 이거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이거 우리 거야 라는 소유권이 중요한데 요건 서로 이견이죠. 다르니까 얘기하지 말자. 얘기를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않고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페인트가 어쩌고 여기 나무가 잘 크고 있고 이런 얘기만 한 것이 학술적 해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초기에는 고구려 연구소에 대한 이사였지만 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나는 가면 관중석에 앉았더라도 분명히 저는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한 학자들도 나는 부역을 했다는 겁니다. 얘기했어야 돼요. 근데 모두 이런 것을 얘기하라면 거기 가서 그것만 얘기하고 그 별자리 벽화는 뭐가 아름답고 이런 얘기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슨 회의냐? 한중 두 나라가 역사 전쟁에서 학술적으로 해결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적어도 뭐가 문제인지는 제기를 했어야죠. 그리고 너희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기서 얘기했어야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했었던 회의록을 신청을 했는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공개를 안 했어요. 그 얘기도 전후 좌우 사정도 제가 여기 책에 다 썼습니다. 이 책에. 내가 신청을 했는데 왜 공개를 안 하는가? 앞으로 누가 국회의원 되면 문공분과 맡아갖고 한번 신청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학자들이 가가지고 정말 소유권을 주장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